불법 촬영 13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즉 카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짤죄는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무조건 감옥 가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앞에 걷던 여성을 술기운에 촬영을 하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보통 하는데, A씨는 이미 제출을 했고, 그 이미 제출한 거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본건 외에도 12건 정도가 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형사조정이나 공탁이나 이런 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이 사건에서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찰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정될 것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부인했다가 오히려 더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수사 단계부터 양형자료를 쌓았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반성문이나 정신과 진료 내역서, 탄원서, 성관련 교육 이수증, 학교생활 기록부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을 해놨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혐의 인정하는 거 의견서까지 다 내놨는데 조사도 스무스하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야지 검사도 구형을 깨 하고, 판사님도 수사 단계부터 왔던 기록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님한테 이제 합의를 요청드렸고, 금액이 좀 안 맞았습니다. 몇천 단위를 요구를 해서 저희 클라이언트 분 사정은 그게 안 돼서 합의가 진행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에 넘어가서 공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령을 거부했고요. 수령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변호를 해야 되니까 사진이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하체를 촬영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카찰죄에 비해서 행위 태양이 경미하다, 즉 행위 유형이 경미한 사안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때도 증거조사할 때 화면 띄우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거절을 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분명히 있음에도 재판부는 징역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합의 없이도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때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감으로써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카찰 사건은 결과를 가르는 거는 혐의 인정 여부가 아닙니다. 양형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했느냐입니다. 카찰죄로 입건이 됐거나 재판을 앞두시고 있다면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죠.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집니다. 두 번째,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양형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피해자랑 합의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 단계에서는 공탁 제도를 이용해서 최대한 합의에 준하게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비록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은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야 양형을 받을 때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준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변은 잇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